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데이터를 입력하는 게 한 달 이상 좀 오래 걸린 일이지만 데이터가 제 손에 들어온 이상 그걸 뭐 하루라도 늦춰서 발표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에 그냥 내친 걸음에 그냥 쭉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요 앞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사전 득표율과 당일 득표율의 차이, 그게 뭐냐면 결국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를 통해서 득표율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하는 사실을 분산형 그래프로 설명을 드렸었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뭐 각 권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상황을 설명을 드렸었고요. 결국에는 요 선거 분석 결과에서 이 개표기 영향으로 인해서 9.27, 22% 27이나 26%가 차이 났던 이유는 이제 개표기 조작 영향, 이 앞서 영상 두 개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설명드리려고자 하는 거는 여기 개표기 영향, 수개표로 했다는 가정하에 10%의 득표율이 났을 텐데, 그러면 17.77%까지 더 격차가 나야 되는 이유. 반대로 얘기하면 이 17.77%로 실제 결과가 나야 됐지만 요렇게 거쳐서 0.73% 차이로 발표하게 된 이유 중에 이제 7.77%에 해당하는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것도 결국 조작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하는 거를 그래프로, 히스토그램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아주 간단한 거지만 여기 제가 표시를 잘못해 가지고 요 조작 규모를 설명할 때 기타 후보들도 1550표를 전국적으로 수혜를 입었었는데 그걸 피해 본 걸로 해서 요 두 개 합친 게 이거랑 같아야 되는 상황을 제가 살짝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요런 요약표가 발표될 때는 요걸로 될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굳이 게시판에 올라가 있는 이 1550이라는 숫자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까 게시판 내용은 제가 수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수정해서 올리면 신뢰성만 떨어질 것 같고. 그래서 요 7.7%를 7.77% 차이 나게 된 이유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설명을 할 텐데요. 거기에 기본적으로 로데이터로 사용한 거는 어디 거를 볼까요? 덕양국 거를 했으니까 어디 게 열려 있었나? 덕양국 거. 덕양국. 요약에는 없구나. 다시 죄송합니다. 여기 있네. 히스토그램을 뭘 기준으로 하느냐? 요거는 제가 요 앞에 분산형 그래프를 그렸을 때와 동일한 로데이터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 영향을 배제한 득표수를 제가 추계를 해냈잖아요.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가 기계에서의 득표율을 배제하고 사람이 재확인 과정에서 얻었던 그 득표율을 전체 유효 득표수에다 곱해서 추계를 한 거죠. 이 숫자를. 이 추계한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당일 득표수 요 숫자를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사전 득표수는 관내, 관외, 국외부재자 투표만 여기 해당되는 후보의 거를 합산을 해서 끄집어낸 다음에 거기에서의 득표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 하게 되면 이 9.5, 이게 여기에서의 그 가정은 뭐냐면,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당일 득표율이랑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게 맞는데, 여기서 보면 92,000대 72,000대 92,000으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적습니다. 당일 득표율로 따지면. 근데 사전에 가면 더 높아지거나 뭐 비슷한 규모로 나옵니다. 예? 여기 뭐 거의 더블이 나요.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게 대수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당일 득표율하고, 여기도 보세요. 숫자가 지금
이 추계된 걸 기준으로 하면 당일 득표율이 17만 명이고 고양시 덕양구가요. 관내 득표수 관내 9개를 합치면 14만 8천 14만 9천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이 32만 명이라는 숫자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양 두 번에 걸쳐서 그냥 나누어서 먼저 했냐 나중에 했냐의 차이인데 득표율 차이가 그렇게 난다는 거는 결국 쭉 우리가 이때까지 의심해 온 대로 사전선거인 수를 부풀려서 그걸 민주당 후보 쪽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얼마나 부풀려졌냐를 추계하는 방법은 이 민주당과 이재명과 윤석열의 당일 득표율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랑 같은 득표율이 나왔다면 사전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36,991표를 얻는 게 정상인데 58,376표가 나왔으니까 이거에서 이 숫자를 뺀 21,385표가 부풀려진 겁니다. 이 덕양구에서는. 관내도 마찬가지로 고비율을 그대로 적용해서 계산해 보면 3,668명이 부풀려졌고 국외는 546명. 그래서 25,598명이라는 숫자가 매 사전선거인 수가 들어갈 때, 매 사전선거인이 아니죠. 이 실제 사전선거인이 사전선거를 하러 갈 때마다 그 일정 숫자, 뭐 이게 20%라 그러면 전체 이 4명이 들어갈 때 1명이 가공의 인물로 더해졌다. 그러면 이제 총 5명 중에는 아니지. 이 20%라고 하는 거는 사전선거인에 참여한 이 몇 명이요? 12만 3,077명 중에 들어갈 때 2만 5천 표가 더해졌다는 거니까 120분의 120이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아무튼 실제로 사전선거인 수로 참여한 숫자보다 그 기준으로 20.8%가 더 얹어졌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풀리기가 없었다면 사전 득표율을 이걸로 하는 게 맞나? 뺀 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그렇지. 이거 조작되기 전에 걸 가지고 비교를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맞으니까.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져서 이런 득표율 차가 생겼다는 거니까, 그죠? 이걸로 하면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지. 똑같은 비율을 적용해버리면 계산이 안 되는 거고, 사전선거인 수가 부풀려진 결과 사전 득표율이 이재명 후보가 52%가 나오고 당일은 42%가 나왔다. 그래서 사전 득표율이 9.58%가 더 나오고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는 그 전체 표에서의 포션이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9.66%를 손해를 봤다. 그런 건 의미니까 이걸 가지고 요 차이를 가지고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끌고 온 거는 분산형 그래프를 그릴 때랑 똑같습니다. 9.58, 9.66, 마이너스 9.66. 이 숫자를 사용을 하는데 히스토그램에서는 개표기 조작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요 각각의 주인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 숫자를 전체를 쫙 나열을 해 놓고 요 숫자가 요 나누어 놓은 구간 안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 구간 안에 이 전체 데이터 중 몇 개가 데이터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쫙 계산을 하는 게 히스토그램이고 그거를 막대 그래프로 그린 게 요런 분포도 형태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상적이라면 당일 투표나 사전 투표나 득표율에 차이가 없다. 실제로 이제 좀 성향이 민주당의 사람이 더 갔을 수도 있고 전국적으로는
뭐 어떤 지역은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 더 갔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요런 들쭉날쭉 살짝 뭐 0. 몇 프로 사이에서 아니면 1, 2% 사이에서 민주당이 사전투표율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국힘당이 사전투표율이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요 그래프가 뭐 2, 3% 마이너스 2, 3%에서부터 이런 모양으로 플러스 2, 3% 사이로 굉장히 뾰족한 탑 모양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렇게 퍼져 나오거나 쌍봉이 나온다 그러면 조작이 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모양을 보게 되면요 뭐 이건 얼핏 보기에는 거의 종교분포 같은 모양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에 분석하는 분들이 이 쌍봉 그래프로 사전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율로 막 본격적으로 쌍봉 그래프로 설명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번에는 그 4.10 총선 데이터를 가지고 사전 빼기 당일 이런 쌍봉 그래프로 나오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면서 쌍봉 그래프가 나오면 되냐 그러면서 설명하던 자료가 보면 대략 4.15 그러니까 4년 전에 선거에서 그려진 그 쌍봉 그래프를 주로 사용을 하시고 4.10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건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국을 그려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나오니 이걸 가지고 조작이 있었다 이렇게 빡 힘줘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 놓고 물론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만 해도 17% 15% 플러스 15% 17% 이렇게 뭐 13%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만 봐도 이거는 정상적이진 않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요 0을 기준으로 해서 아주 뾰족한 모양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왜냐하면 당일 득표율이랑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을 반 나눠서 전에 했냐 후에 했냐만 가지고 차이가 있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양쪽이 번갈아 가면서 이쪽이 더 나오기도 하고 저쪽이 더 나오기도 하니까 이 0을 중심으로 해서 뾰족한 모양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퍼져 있는 것만으로도 조작 냄새는 충분히 나고 의심을 할 만한데 이제 좀 명확하게 쌍봉으로 나눈 거에 비해서는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지 안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는 저는 이거를 전국 거를 다 이제 취합을 이게 대통령 선거였구나. 대통령 선거에서 쌍봉 그래프 나오는 거 거의 보신 적 없죠? 에?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앞서 개표기 조작에서 한 것처럼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앞에 분산형 그래프에서 보면 당일 사전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구분되는 것 같지만 경상북도, 전라남북도, 광주 이런 데는 뭐가 좀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났습니다. 뭐 2.5%, 뭐 여기도 2.2% 요 사이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났으니까 이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겠죠. 사전 선거 득표율하고 당일 선거 득표율이 확 차이가 나니까. 그러면 요게 어떻게 히스토그램으로는 그려지는지 보자고요. 들어갔어. 자, 요약은 빼고요. 닫고. 이거를 또 이걸 설명하려고 그러면 개표기 조작 히스토그램도 같이 놓고 비교를 해봐야 또 말이 되겠네요. 개표기 조작 히스토그램. 와우, 복잡해지네 이것도. 개표기 조작에서의 전국 그래프는 그나마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광주 부분을 빼고 나면 쌍봉 그래프 비슷하게 나왔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시군구 여기는 다시 요건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요. 전국 모양이 어쨌든 좀 다르죠. 예?
뭔가 중간으로 몰쳐 있는 모양을 보여서 이걸 가지고 조작이 있었다 그러고 강력하게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나눠보면 서울 딱 가면 이거 보세요. 3%에서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는 하나도 없어. 예? 그만큼 양쪽으로 쫙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건 뭐 정규 분포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중간에 숫자가 없이 이렇게 어쨌든 뭐 비슷하게라도 쌍봉 그래프가 나왔다 그러면 여긴 서울은 뭐 100% 조작이 됐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아까 여기서 보는 것처럼 서울은 뭐 12% 플러스 마이너스였잖아요. 예? 12%, 12.5%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런 그림으로 그려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요 개표기 조작 결과는 어떻게 그려졌었나 서울 볼까요? 뭐 쌍붕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팍 퍼져 있어 가지고 요게 또 서울이 애매했었잖아요. 개표기 조작으로만 따지면 개표기 조작률로는. 근데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 서울에서는 하여간 명확하게 나타난 겁니다. 자, 다음 대구 경북 볼까요? 대구 경북이 당일 사전선거 차이는 많이 나는 데는 많이 나죠. 좀 뭐 5% 이상 되는데도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조작은 조작인데 명확하게 쌍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해지는 거예요. 그죠? 0을 중심으로 해서 왠지 정규 분포 모양을 보여버리잖아요. 이렇게 팍 퍼졌다는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일단 모양 자체가 우리가 쌍봉을 가지고 그렇게 강조를 해놨는데 이 정규 분포 비슷하게 나오니까 설명이 애매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경북 지역에서는 뭐가 명확하게 딱 구분시켜서 어느 한쪽 이렇게 밀어준 게 아니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무려 9%까지 이렇게 조작은 해준 건 맞아요. 그게 분산형 그래프에서 보면 대구 경북이 평균 3%로 해서 적게 나타났고 심지어 이 이재명 윤석열의 그 사전 당일 득표율이 역전돼서 나타난 것도 꽤 여러 곳이 됩니다. 살짝이긴 하지만 그래서 다시 그러면 개표기 조작률로 봤을 때는 대구에서는 명확하게 이런 또 조작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났죠. 개표기 조작에서는. 근데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로는 거의 정규 분포에 갔던 모양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전 당일 그래프 가지고 대통령 선거 때의 조작을 최소한 대구 경북에서는 사전 당일 사이의 득표율 차이로 가지고 조작이 있었다 하고 명확하게 쌍봉 그래프로 그려서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뭔가 대통령 선거 때는 이 쌍봉 그래프가 힘있게 뭐가 강조되지 않은 것 같은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개표기 조작은 제가 이번에 처음 개표 상황표를 통해서 알아낸 거니까 그 전에는 전부 사전 당일 득표율만 가지고 분석을 했었던 거거든요. 저는 개표기 조작의 영향을 빼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모르겠어요. 오늘 민경욱 의원이 전 의원에 와서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지금 기존에 했던 사람들이랑 뭔가 4.15 때랑을 비교하려 그러면 개표기 조작 영향을 받은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발표한 결과를 가지고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를 그려 놔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뭔가 나랑 다르다는 걸 얘기하면 나도 니네가 하는 방식대로 하면 이 결과가 낫다고 보여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저는 그러기는 싫습니다. 제가 분명히 개표기 조작 영향이 있는 거를 밝혀냈는데 굳이 개표기 조작이 끝난 다음에 거를 가지고 사전 당일 분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표기 조작 영향을 빼고 나면 아무튼 대구 경북은 뭐 두루뭉술하게 조작이 된 것처럼 그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부산, 울산, 경남 볼까요? 여기는 뭔가 조작 냄새는 확 나긴 나죠. 예? 근데 개표기 이제 분산은 그래프는 한 5%, 5.5%, 5.8, 5.7 이 정도로 차이가 났으니까 조금 애매한 수준이긴 한 겁니다. 근데 개표기 조작으로 보면 명확하게 딱 나눠졌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은 뭔가 애매하게 중간에 이렇게 1% 마이너스 1% 사이에 이렇게 10개가 펼쳐져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10개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호남 볼까요? 호남은 사전 당일 득표율 차에서도 거의 정규분포 비슷한 모양을 그리고 이게 막대로 그렸으니까 그런데 분포를 그린다 그러면 대략 이 정도 모양 안 되겠습니까? 그죠? 플러스 1.6을 기준으로 해서 1.6이면 여기를 기준 여기를 중심선으로 해서 대략 정규 분포로 보이는 모양 이런 게 나오니까 호남은 사전 당일 조작도 없었거나 아주 미미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개표기 조작도 당연히 없었잖아요. 뭐 분산형 그래프는 볼 필요도 없고 여기도 쫙 개표기 조작에서도 이런 정규 분포로 모였잖아요. 호남은 사전 선거 부풀리기든 개표기 조작이든 아예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는 게 타당하죠. 이 정도 두 개 다 그림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다음에 군소 후보도 볼까요? 아니구나. 경기 인천이 있었네. 경기 인천. 경기 인천도 개표기 득표율로 보면은 딱 구분되는 모양이 나왔었고요. 사전 당일 경기 인천을 사전 당일 차이로 보면 경기 인천도 뭔가 뭐 모양은 조금 다르지만 요 피크치가 모양은 다르지만 0을 중심으로 해서 딱 구분된 조작이 모양이 나오니까 이건 조작이 있었다고 보는 게 확실한 거죠. 강원, 충청, 제주의 사전 당일 투표율로 보면 여기도 조금 애매합니다. 예? 그죠? 요건 모양을 굳이 이제 그린다 그러면 뭐 이렇게 가다가 요런 모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쌍봉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도 조작이 강원, 충청, 제주는 뭐 지역을 다 막 뭐 뚝뚝 떨어져 있는 걸 합치다 보니까 어쨌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것만 해도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조작이 있었다. 그러면 개표기 조작 비율에서는 어땠을까요? 개표기 조작 비율에서는 강원, 충청, 제주 해보면 여기도 딱 쌍봉이 나오고. 자, 중요한 건 이제 군소 후보. 군소 후보가 이 앞서 제가 얘기했던 개표기 제약인 득표율로 봤을 때는 딱 요런 정규 분포가 나왔습니다. 요거는 앞서 개표기 조작 비율을 설명할 때 했던 내용이고요. 요건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입니다. 여기도 대략 그린다 그러면 요런 정규 분포가 생기잖아요. 마이너스 0.13을 기준으로 요 정도가 중심선이 되고 정규 분포로 보인다. 그러면 군소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사전 선거인수 부풀리기도 없었고 개표기 조작도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군소 후보는. 그러니까 이재명, 윤석열을 제외한 나머지 10명 후보를 상대로 해서는 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 당일 득표율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이 영상에서 그걸 강조하고자 했으니까 쭉 보면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 전국적으로 보면 조작이 있는 데도 있고 있어도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퍽 퍼져 있고 광주는 또 거의 조작이 안 이루어졌고 전남 부근 뭐 이런 모양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전국으로 뒤섞어 놓고 보면은 뭔가 좀 정규 분포 모양을 보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근데 서울 확 나눠지고 대구 애매하게 이게 또 정규 분포 비슷한 모양을 보인단 말이에요. 네? 부산, 울산 쌍봉은 쌍봉인데 뭔가 중간에 걸쳐 있는 게 좀 찜찜하고 호남 정규 분포 경기 인천 쌍봉 확실하게 나오고 강원 충청 제주도 좀 애매한 쌍봉 군소 후보는 확실한
정기 분포. 이걸로 봐서는 이 대통령 선거, 이제 그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 하나하나에서의 조작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뭔가 조작 목표 값을 던져줘서, 예? 그거에 맞춰서 그냥 조작이 되면 어차피 전국을 합산해서 대통령이 당선이냐, 예? 낙선이냐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거를 전국표에서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뭔가 애매하게 모양이 나오도록 조작을 하고 조작을 하는데, 이걸 지역별로 저렇게 뚝뚝뚝뚝 나눠서 해놓으면 전국적으로 봐서는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전국 걸 가지고 전국이 조작됐다 이렇게 설명하기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권역별로만 딱 광역 단위로만 나눠봐도 이렇게 조작이 된 지역과 안 됐거나 약하게 된 지역, 결국 대구, 경북하고 호남 아닙니까? 네? 나머지 지역은 다 조작이 된 게 나타나요. 그래프로 보면. 그러니까 결국 전국의 숫자를 합쳐서 당락이 결정되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국을 뭔가 균일하게 쫙 조작을 하거나 이럴 필요도 없고, 괜히 그렇게 했다가 전국 그 지표에서 쌍봉이 빵 나타나게 되면은 또 역공을 받게 되니까, 얘들이 4.15 이후에 뭔가 조작하는 패턴 자체를 살짝 업그레이드 시킨 거 아닌가. 예? 적어도 전국 데이터를 이렇게 그려놓고 나면, 예? 이걸로 조작이 있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기가 그림이 애매하잖아요. 워낙 이 앞에 쌍봉 4월 4.15 총선에서의 쌍봉 그래프 추억이 워낙 남아있기 때문에, 기억이. 그것도 뭐 저기 온갖 여러분들이 뭐 지구가 뭐 우주가 몇 번 생성될 확률분의 1, 기간에 1 나누기 1을 한 것보다 더 확률이 낮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투표 성향이 진보 성향인 사람들이 사전에 많이 했다는 그 이유로 그냥 다 무너진 거 아니야. 심지어 대법원 판례까지 만들어져 버리고. 그랬으니까 얘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이 쭉 나오게 만들어 놓음으로 해서 뭔가 이 분석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좀 시도가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거의 1000만 명 육박하는 도시에서 뭐 그 18세 미만 빼고 나도 한 8, 900만 명 되는 거 아니에요? 그 8, 900만 명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조작을 해놨으니까, 그 숫자나 저쪽 광주 쪽에 한 표나 한 표는 한 표거든요. 그걸 합쳐서 대통령 당선을 결정하는 거니까, 아마 이게 지역별로 요렇게 뭔가 조작값을 아니면 조작 목표를 달리해서 전국의 숫자가 뭉뚱그려지게,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지게 그렇게 조작해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지역구에서는 뭐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금까지 요 4개 그 제가 주장했던 개표기 조작, 사전 당일 그 이제 사전 선거에서 부풀리게 결과로 나타난 사전 당일 득표율 차이, 그 두 가지에서 4가지로만 뭐 분산이랑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2 곱하기 4가지를 제가 그 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뭔가 그 2가지를 다 합친 분석이 가능할 거라는 생각을 해서, 그 작업은 제가 데이터를 한 번 더 초안으로는 계산을 해 놨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한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결과하고, 제가 그 취한 데이터가 그거를 설명하는데 맞는 건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서, 그러니까 개표기 조작 영향이랑 사전 선거 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종합한 이 분산형 그래프나
히스토그램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그거는 요 영상에 이어서 또 두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주말이고 하니까 크게 부담 없이 어디서 저 기고해 달라는 데도 있고 해서 주말 뭐 아무튼 바쁘게 지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데이터가 다 발표되고 나면 저는 정말 제자리로 돌아오고 싶은데 아무튼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일단 전력 질주는 하겠습니다. 뭐 이제 막 휴가 시즌 시작인데요. 저는 뭐 회사 군대 한 40개월 근무하고 회사 한 40개월 근무하고 그러고 나서는 혼자 계속 이게 오너가 아니면 내가 아무리 뭐 부회장 사장까지 올라가더라도 대기업에서 결국 오너 가방 못지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생각이 빡 들어가지고 이 꼭지 돌아가지고 회사 때려치운 이후로는 뭐 2박 3일 3박 4일을 휴가 간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일하는 게 최고의 휴가다 이러고 참 재미없이 살았는데 그게 이 작업을 하면서는 또 이렇게 유용하게 쓰일지는 몰랐네요. 아무튼 지금 휴가 오늘 저녁 먹으면서 가다 보니까 여기도 간선도로가 앞에 있어서 그 분위기를 확 느껴지거든요. 이게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주에 직전 금요일이다 하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차량이 확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휴가 가셔서 그냥 핸드폰으로 심심할 때 제 영상 그냥 보면서 그냥 좀 편안한가 이거 보면 볼 때마다 계속 열받는 내용인데 뭐 제가 열받게 한 건 아니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저런 분석이 가능하구나 저렇게 결과가 나왔구나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여러분 걸로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휴가 가신 분들은 안전하게 아주 즐거운 여행 휴가 되시고요. 또 휴가 못 가신 분들은 뭐 저도 평생을 휴가 못 가고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미안 삼으시고 아무튼 즐겁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